미군 유럽사령부는 미국 제재 위반 혐의로 벨라 1호를 2주 넘는 추적 끝에 아이슬란드와 스코틀랜드 사이 해역에서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 남부사령부는 카리브해에서 역시 제재 대상인 무국적 암흑함대 유조선 소피아호를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두 유조선이 최근 베네수엘라에 정박했거나 원유를 실으러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한 완전 봉쇄를 지시한 데 따라 유조선 납포 작전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벨라 1호는 미 해안경비대 단속 뒤 러시아 국적으로 등록했는데 러시아는 자국 유조선에 대한 무력 사용은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제재 때문에 수출길이 막힌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미국이 시장에 대신 팔고 수익을 베네수엘라 안정화에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에 대한 통제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바꾸기 위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going to take between 30 and 50 million barrels of oil. We're going to sell it in the marketplace at market rates, not at the discounts Venezuela was getting. 백악관도 베네수엘라 원유 확보가 트럼프 대통령과 베네수엘라 임시당국 간 이뤄진 거래라며 미국 정부가 이미 베네수엘라 원유를 국제시장에 팔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already begun marketing Venezuelan crude oil in the global marketplace for the benefit of the United States, engage the world's leading commodity marketers.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앞으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시장에서 무기한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일 백악관에서 주요 석유 기업 대표들과 만나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 재건과 투자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쿠바, 콜롬비아 등 다른 중남미 좌파 정권이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미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쿠바는 붕괴 직전으로 보인다.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는 현재 수입이 없다. 그들은 모든 수입을 베네수엘라 석유에 의존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전혀 못 받고 있으며 말 그대로 붕괴 직전이다. 이 소식에 기뻐할 훌륭한 쿠바계 미국인들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쿠바를 실패한 국가라고 표현하며 곧 쿠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쿠바계 이민 2세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내가 하바나에 살면서 정부를 위해 일했다면 우려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하면서 그동안 정보활동의 최정예로 불리던 쿠바 정보기관이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번 마두로 체포 작전으로 쿠바의 보안 시스템은 처참한 민낯을 드러냈는데 수십 년간 쌓아온 쿠바의 정보 신화가 무너지면서 쿠바 내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난 속에 베네수엘라로부터 공급받던 저렴한 석유마저 끊길 위기에 처하면서 쿠바 정부는 사상 초유의 외교적 경제적 고립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석유 장악 행보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그로 인해 세계 석유 이권 지형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주목됩니다. 우선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사실상 통제하게 된다면 중동 산유국들의 입지 영향력 축소가 예상되고 미국과 석유 거래가 많은 캐나다 유럽연합도 피해가 예상되며 러시아와 중국도 큰 손실을 봐야 할 처지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7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미국 석유 메이저들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 심각하게 파괴된 석유 인프라를 복구하고 돈을 벌기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6일에는 석유 회사들과 만나겠다고 밝히는 등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재편 의지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친미 또는 우호 정권을 수립한 후 미국의 석유 메이저 및 정유 건설 기업들 주도로 베네수엘라 부흥을 이루고 이를 통해 세계 석유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재편으로 당연하게도 미국이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망했습니다. 우선 미국 내에서 멕시코만과 서부 해안을 포함한 정유시설의 70%가 초중진류 정유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미국 석유화학업계 단체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90%가 중진류입니다. 미 정유시설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경진류인 셰일오일 붐 이전에 설립됐습니다.
소경질류는 경질류보다 밀도가 높고 점성이 강하며 중질 탄화수소와 불순물 비중이 커 휘발유 등으로 정제하기 전에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처리할 시설을 갖춘 미국 내 정유기업에는 매우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큰 규모인 3,030억 배럴에 달하며 전 세계 총량의 17% 수준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베네수엘라 변수로 엑손모빌, 쉐브론, 코노코필스 등 미국의 3대 석유 메이저들의 기대도 부풀고 있어 보입니다. 여전히 베네수엘라 유전에서 석유 채굴을 하는 쉐브론은 내색은 하지 않고 있지만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재건이라는 꽃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캐나다는 울상인데 베네수엘라 변수로 가장 큰 손실을 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석유화학업계 단체에 따르면 미국 원유 수입의 60%는 캐나다산 중질유였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산 원유는 베네수엘라산 초경질유와 유사한 탓에 저렴한 베네수엘라산 초경질유가 미국에 본격적으로 유입되면 캐나다로선 대미 원유 수출 가격과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이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의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도 난관에 봉착할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 제재와 자국 내 석유 채굴 기반 와해로 전 세계 1% 수준인 하루 100만 배럴 생산에 그치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과거의 주요 생산국으로 돌아간다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지가 많이 축소될 뿐더러 수익 감소가 불가피해집니다. 무엇보다 오펙을 통해 원유 생산량 감축과 증산을 조율하면서 유가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도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4년 가까이 치르고 있는 러시아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EU의 러시안 원유 수입 기피로 인도와 중국의 수출량을 늘려왔으나 베네수엘라가 싼 값으로 원유 수출을 늘리게 되면 러시아의 세계 시장 점유율과 가격 결정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전 장기화 속에서 원유 수입 감소는 러시아 재정 수입과 경제 안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짚었습니다. 러시아산 대신 미국산 원유 수입을 늘려온 이유도 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원유 흐름을 통제하고 가격 및 물량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경우 수입선 다변화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과 대미 항전 코드를 공유하면서 장기적인 특혜를 제공받으려 했던 중국도 피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물론 중국의 베네수엘라산 원유 도입량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이 가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채권을 포함해 1대1로 차원에서 베네수엘라에 투자해온 에너지와 통신, 그리고 위성지상국 등 항공우주 인프라 등의 자산에 대해 베네수엘라 변수가 끼칠 피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을 붙잡아 법정에 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석유가 목적임을 숨기지 않습니다. 선거는 나중이고 국가 재건이 먼저라며 우선 석유 산업부터 바로 잡겠다고 강조합니다. And all that infrastructure is rotted and decayed. And the oil companies are going to go in and rebuild it. 당장 이른바 제재 대상으로 분류된 베네수엘라 석유를 미국이 직접 시장에 내다 팔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가 고품질 원유 5천만 배럴을 미국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의 한 달 반 분량으로 시장 가격으로는 30억 달러, 우리 돈 4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원유 판도는 자신이 관리하면서 베네수엘라와 미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쓰겠다고 했습니다. 남의 나라 원유 팔아서 본인 쌈짓돈으로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And we got to support democratic forces in Venezuela and all over this country to fight for democracy. But that is not Trump's goal. Trump has made it clear he wants to take Venezuela's oil. Last I heard, this is what imperialism is all about.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일 석유회사 대표들을 불러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투자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재건을 위해서는 10년 동안 해마다 100억 달러, 우리 돈 14조 5천억 원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원유는 80% 가까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쿠바 수도 아바나 전역에 조기가 개항됐습니다. 주민들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습격 과정에서 사망한 쿠바인 32명에 대해 깊은 슬픔을 나타냈습니다. Eso es muy mal, muy diabólico.
porque esas personas seguro tenían familia, tenían hijos, padres, hermanos, y eso es muy triste. 쿠바 국영 TV는 사진과 함께 숨진 사람들의 이름과 소속, 계급을 불렀습니다. 67살의 베테랑 대령부터 20대 청년 장교까지 내무부 소속 21명과 혁명군 소속 11명, 쿠바가 자랑하던 정보 보안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3일 새벽 2시 마두로 대통령 안전가옥을 습격한 미군 특수부대에 맞섰지만 전멸했습니다. But there was a lot of death on the other side, unfortunately. But a lot of Cubans were killed yesterday trying to protect him. 그동안 쿠바 정보 요원들은 아프리카와 남미 전역에서 정권 보위 기술을 수출하며 무적의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마두로 체포작전으로 쿠바의 보안 시스템은 처참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쿠바의 정보 신화가 무너지면서 쿠바 내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난 속에 베네수엘라로부터 공급받던 저렴한 석유마저 끊길 위기에 처하면서 쿠바 정부는 사상 초유의 외교적, 경제적 고립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